아빠, 나 의대 붙었는데 거긴 갈 수가 없어. 아빠, 나 의대 합격했어. 소녀는 남의 묘비를 끌어안은 채 울고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합격 통지서, 가도 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내 꺼내든 종이었다. 얼굴에는 기쁨이 아닌 절망만 남아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졌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검은 옷에 노부부가 굳어 있었다. 여긴 우리 아들 묘야. 소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안함과 두려움에 고개를 떨군 채 달아났다. 가방 하나만 남긴 채. 남자가 가방을 집어들다 멈췄다. 학생증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13년 전 묻어버린 기억이 되살아났다. 왜 이 소녀는 13년 전 세상을 떠난 그들의 아들 묘 앞에서 아빠를 불렀을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그날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준혁은 눈을 뜨고 복도로 나왔어요. 엄마가 청소 도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갈게요. 넌 학교 가야지. 괜찮아요. 준혁은 청소 도구를 가져갔습니다. 병원까지 버스로 30분 긴 복도를 대걸레로 닦았어요. 경비 아저씨가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교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학교 교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야, 청소부 아들 왔다. 키득거리는 소리. 준혁은 못 들은 척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가 병원 청소하잖아. 준혁은 책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쟤 전교 1등 아니야? 그래봤자 뭐해. 돈 없으면 대학도 못 가는데. 의대 간다던데? 등록금은? 준혁은 숟가락을 놓고 급식실을 나왔습니다. 5교시 영어 시간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테니까요. 잘했어요. 뒤에서 웃음소리. 공부밖에 모르네. 하교 후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보였습니다. 지친 얼굴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에 도착해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 하나 밥을 데워 혼자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책상에 앉았어요. 연필을 잡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며칠 후 조회 시간 교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전국 모의고사에서 3학년 강준혁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준혁은 단상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회 후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1등이래. 근데 대학은? 의대는 장학금만으론 안 되잖아. 점심시간 담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의대 지원할 거지? 네. 등록금 문제는? 장학금 신청하려고요. 의대는 그것만으로 부족해. 집안에서 도와줄 분은? 엄마랑 단둘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방과 후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 의대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합격. 손이 떨렸어요. 기쁨보다 막막함이 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아? 엄마였어요. 합격증을 보여드렸습니다. 의대 합격증이야? 응, 우리 아들 하영이 준혁을 안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록금은 장학금 신청할 거야. 엄마가 더 일하면 돼. 엄마, 이미 너무 무리하시잖아. 괜찮아. 우리 아들 의대 보내야지. 그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했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빠 생각이 났어요. 사진으로만 본 아빠. 아빠는 나를 자랑스러워할까?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메모지 아빠의 묘지 주소였습니다. 다시 가볼까? 메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빠 내일 만나러 갈게 합격증을 가방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합격증을 가방에 넣으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빠 묘지 주소가 이렇게 정확히 적혀 있었을까?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가방에 합격증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로 1시간. 묘지 입구가 보였어요. 언덕을 올라가자 묘비가 펼쳐졌습니다. 아빠의 이름 이민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나예요, 준혁이. 합격증을 꺼냈어요. 아빠 나 의대 합격했어. 1등도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합격은 했는데 갈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묘비를 껴안았어요. 엄마는 너무 힘들어하셔. 나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나이 지긋한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너 누구니?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들 묘 앞에서 왜 울고 있는 거지?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은 겁에 질려 일어났어요. 합격증을 떨어뜨리고 죄송합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방도 두고 잠깐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달렸어요. 누구시지? 묘지에 남은 회장 부부 회장이 가방을 주었어요. 가방을 열자 학생증 강준혁 서울고 합격 통지서 의대 합격. 손이 떨렸어요. 민우 묘 앞에서 의대 합격했다고 울고 있었어요. 부인은 주저앉았습니다. 혹시 회장은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저 아이가 누구니?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민우에 대해 조사하게 대학 시절부터. 며칠 후 학교가 끝난 오후 담임 선생님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이거 누가 가져다 줬어? 교무실 책상 위에 놓인 가방 익숙한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무 메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묘지 관리소에서 왓대 주인이 급하게 두고 간 것 같다고.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방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불안해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병원에서 전화 왔어. 검사 결과가 안 좋대?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 날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가 심각합니다.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입원은 어렵습니다. 일을 쉬셔야 합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일 그만둬. 아니야. 괜찮아. 그날 밤 준혁은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 면접. 왜 아르바이트를?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내일부터 나와 집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아르바이트 시작했어. 넌 공부해야지. 엄마가 편의점 그만두면 내가 벌게. 미안해. 엄마 잘못 없어. 그날부터 더 바빠졌어요. 새벽 청소, 학교, 편의점. 일주일 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강준혁 학생 맞나요? 네. 최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조민석 비서실장 왜요? 만나서 이야기하시겠답니다. 연락 주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결심했습니다. 만나보자. 다음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강준혁입니다. 기다렸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만날 수 있습니까? 내 주소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호텔 라운지 비서실장이 안내했어요. 우리 아들 묘 앞에서 왜 울고 있었니?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 아버지 이름이 이민우예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전 얼굴도 몰라요.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전 얼굴도 몰라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부인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누구시니? 윤아영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신한 줄 몰랐어. 정말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손자 너무 늦게 알았구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준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장도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병원 청소 일하세요. 나는 저도 돕고 편의점에서도 일해요. 공부는 새벽에 해요. 부인이 눈물을 닦았어요. 의대 등록금은 할아버지가 낼게. 하지만 할아버지 말 들어라.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정말인가요? 그럼 너는 우리 손자야.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봐야 해요. 하지만 준혁은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회장이 명함을 건넸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은 따뜻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나 가족을 만났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 최 회장님 만나고 왔어. 하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분들한테 가면 안 돼. 왜? 13년 전 날 쫓아내셨어. 민우한테 헤어지라고 하셨고 그날 싸웠어. 그리고 사고가 났어.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저녁 준혁과 하영은 회장 집으로 갔어요. 거실에 회장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13년 전 당신을 쫓아낸 것도 민우를 몰아붙인 것도 내 욕심 때문에 아들을 잃었어요.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부인이 발견했어요. 펜던트를 열자 이 반지 내가 민우한테 준 거예요. 민우가 줬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이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민우 일기장입니다. 하영이가 내 인생의 빛이라고 썼더군요. 그런데 난 의대를 가라고 짓눌렀어요.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는 내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다. 나는 아버지의 인형이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친묵 회장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네, 정말 내 꿈이니? 제 꿈이에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 꿈을 이뤄라.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함께 살아요. 하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주일 후 회장 집으로 이사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밤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성을 바꾸는 게 맞을까? 엄마 얼굴이 떠올랐고 묘지에서 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말했습니다. 성을 바꿀게요. 이준혁으로요. 정말이니? 네. 공개하는 것도 괜찮아요. 고맙다. 대신 제가 의사가 되는 건 제 선택이에요. 알고 있어.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해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재단을 만들자. 민우 이름으로, 아빠 이름으로요? 이민우 의학재단 좋아요. 일주일 후 기자회견 회장이 단상에 섰어요. 이 학생은 제 손자입니다. 13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들 이민우의 아들 이준혁입니다. 이민우 의학재단을 설립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쳐다봤어요. 제 최 회장 손자래 교실반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점심시간 한 학생이 왔습니다. 같이 먹어도 돼? 그때 미안했어. 앉아. 넌 정말 대단해. 대단한 게 아니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저녁 할머니가 기다렸습니다. 학교 어땠니? 좋았어요.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가 안아줬습니다.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았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 아빠,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몇 달 후 의대 입학식 준혁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잘 어울린다. 할머니가 넥타이를 고쳐주셨어요.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의사의 길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식이 끝나고 한 교수님이 다가왔습니다. 장학금 면접 교수님 이준혁 학생? 네, 그때 면접에서 미안했네. 편모 가정이라고 차별적인 질문을 했어. 괜찮습니다. 자네는 이겨냈어. 자네 같은 학생이야말로 진짜 의사가 될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그 손을 잡았어요. 가족들과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민우가 봤으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우리 손자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녁 아빠 묘지 네 사람이 묘 앞에 섰어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의대 입학했어. 배지를 꺼냈어요. 이거 아빠한테 드리고 싶어. 배지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나 의사 될게. 아빠가 못 이룬 꿈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꿈이야. 할아버지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우야, 내 아들이 멋지게 자랐어. 할머니가 꽃을 놓았습니다. 민우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하영이 묘비에 손을 올렸어요. 민우야, 우리 아들 잘 컸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내려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중에 재단 일도 도와줄게요. 함께하자. 무료 진료소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았어요. 우리 손자 입학 축하한다. 건배. 준혁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행복해서요. 가족이 있어서. 우리도 행복하단다. 그날 밤 별을 바라봤어요. 아빠, 나 잘하고 있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이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 준혁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